그 다음에 6번은 좌장군이 패수상군 내전. 좌장군 순체가 패수상에 있는 조선의 군대들을 격파하고 앞으로 조금 전진을 해가지고 성 밑에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성의 서북쪽을 포위했는데 누선장군 역시 가서 모였단 말이야. 거기 회합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성 남쪽에 좌장군은 조선성 서북쪽에, 누선장군은 성 남쪽에 가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우거가 견수성 수월민응하다. 우거가 딱 성을 굳게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몇 달이 지나도 성이 끄떡 않고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수월민응하라. 하는 함락이라 이 말이야. 함락이 안 된다 이거야. 좌장군 소시중이라. 좌장군 순체는 지금 육군을 이끌고 온 좌장군은 그 사람은 소자는 원래 이 말이야. 시중이란 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걸 시중이라고 해. 그 왕궁에서 황제를 모시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행자는 황제의 총애를 받은 걸 말합니다. 원래 황제의 그 총애를 받던 그런 사람인데 장연대졸, 연과 대, 그러니까 연과 대는 그 지명입니다. 땅 이름. 연나라와 대군, 나중에는 군이 됐지 여기가. 그 지역의 장수들, 그 군졸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몹시 사나웠단 말이야. 용감했어. 그래서 승. 아까 지금 폐수 서쪽에 있다가 그 조금 전진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그 승세를 타고 군다겨라. 그 군인들이 교만이 많았다 이거야. 거만해졌단 말이야. 누선은 장제졸. 이 누선 장군은 제나라의 군졸. 그러니까 산동성에 있는 군대들을 데리고 온 거야. 누선은. 그래가지고 이패 바다에 들어갔는데 고이 다 패망이라. 아까 지금 조선하고 싸우다가 패해서 도망쳐가지고 10여인씩 산중에 심어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미 패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선여 우거전 곤욕망졸, 인자가 아니라 고날권자입니다. 앞서서 우가와 더불어 싸울 때 곤욕을 치러가지고 사졸들이 많이 그 상망을 했다 이 말이야. 도망치기도 하고 부상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졸개골 군졸들이 다 두려워해가지고 장심참이라. 그러니까 누선이가, 장은 누선 장군을 말하는 거지. 누선 장군이가 마음에 부끄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위 우거에, 우건을 포위함에 있어서 상지화절이라. 항상 이 사람은 그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 그런데 이제 좌장군은 급격지. 좌장군 순체는 무선장군 양체와 달리, 양복과 달리 급하게 막 공격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대신이 음간 사인 사약항로, 조선의 대신들이 은밀히 몰래 사람을 시켜가지고 누선장군한테 우리가 그 항복을 하겠다고 사적으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왕래 언이라 양쪽에서 누선장군하고 조선 측하고 서로 이게 평화 협상이 은밀하게 오갔다는 거야. 근데 상미 긍결, 어떤 결정은 나지 아직 않는단 말이야. 쉽게.
그래서 좌장군이 사겨 누선 기전, 이제 좌장군 순채가 여러 번 그 누선 장군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합해서 싸우자고 기약을 하는데, 누선은 좌장군 순채와 달리 어떻게든 이 조선을 평화적으로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이 요 급치규약, 평화적으로 그것을 조선과의 그 평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좌장군하고 모이기로 해놓고 안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좌장군도 역시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서 조선에게 항복을 권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좌장군하고는 별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순채하고는 그래도 서로 지금 왕래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조선 쪽에서 신부 누선이야. 마음이 누선 쪽에 가 있었다 이 말이야. 순채 쪽보다. 그래서 이고로 양장이 불상릉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수가, 순채와 양복이 이 한나라의 두 장수가 불상릉이란 말은 서로 협력이 잘 안 된 거야. 에? 하나는 양복이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순채는 어떻게든지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야. 그래서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야, 두 장수가. 그러니까 좌장군 시무, 좌장군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선이 전유 실군제, 누선 장군은 앞서서 지금 한번 싸워가지고 실패해서 산중으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그런 군대를 패전한 그런 죄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금여 조선 사선이 우불랑, 지금 조선과 사선이란 말은 여기서는 우호관계를 말합니다. 조선과 서로 이제 우호관계를 이렇게 사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조선이 또 얼른 항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좌장군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이 혹시 자기가 조선하고 전쟁에다 실패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게 문책을 당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반란을 일으킬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닌가? 의기유 반계라. 반은 반란을 말하고 계는 음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반란의 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반란에 대한 계략이 있으면서도 미감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계획을 속으로 하면서 아직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거 아닌가? 발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발, 아직 밖으로 발현시키지 못한 거, 발표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한 무제가 그 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천자와 한 무제가 이제 하는 말이야. 장솔불능. 이 장수들이 전부 무능해가지고 이제 어느 책에는 급자로 되어 있고 어느 쪽에는 내자로 되어 있는데, 내자로 해야 말이 됩니다. 전내, 사, 유산, 유, 항, 우거. 앞서서 유산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우거를 항복시키도록 이렇게 잘 달래라고 해서, 이제 우거가 자기 태자를 보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협상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태자를 보낼 정도가 됐으면. 그러면 유산이가 거기서 조정을 잘 해가지고 그걸 성사시켜야 되는데. 산사불능 전결. 유산이가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과단성이 부족해서 어떤 일의 결론을 못 냈다 이거야. 협상의 결론을 못 냈어. 그리고 또 좌장군하고 그 계획도 서로 다 틀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선과 한나라의 평화 협상이 성공이 안 되고 저약 그 평화 협상이 파괴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첫째는 막힐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금 양장이 위성. 지금 두 장수가 성을 포위하는데 서로 교이란 말은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고 구 불결이라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무제가 다시 제남태수 공손수라는 사람을 가서 그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시 보냅니다. 제남태수 공손수 왕동기라. 이 정자도 이제 칠정자가 있고 발을정자가 두 자로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제 가서 그 발을정자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사태를 바르게 처리를 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유편히 득이 종사라. 내가 너한테 전권을 줄 테니까 그 상황에 맞게 편히하게 말이야. 가서 일을 처리해라. 수는 이 한문은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으면 뒤에는 요약해서 씁니다. 수는 공손수를 요약해서 쓴 거예요. 공손수가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보니까 좌장군 순체가 말하기를 조선 당하구이라 조선이 마땅히 하자는 함락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 이미 함락이 됐을 텐데 불하자 이상이라 지금까지 함락이 안 된 것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선 수기 불에 누선이 여러 번 이 기약을 해놓고도 그 모이지 않은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구이 소이로 고수라. 또 이 순체는 마음속으로 이 양보기가 혹시나 지금 전에 실패했으니까 이 반란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 이야기를 공손수한테 한 거야. 에? 구이 소이로 고수란 말은 그 말이야. 자기가 본래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그 사실을 공손수에게 보였단 말이야. 공손수에게 알려줬단 말이야. 아마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전쟁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중국에 가봐야 대접도 못 받고 하니까 아마 여기 반란을 일으켜서 조선 쪽에 그 가서 붙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새로 온 사신 공손수한테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금 여차 불취하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 저 양복을 잡지 않는다면 공의대해라. 앞으로 큰 해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면 비독 누선이라 비독 저 누선이 반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차 여 조선으로 공멸오군이라 조선군과 양봉 군대가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 한나라 군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공손수 그 특사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선수가 순체의 말만 들어보니까 수역이위연이라 공선수도 또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위연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로소 누선장군, 이 좌장군영 계산. 마치 지금 전두환 그때 정승화 장군 잡으러 보내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죠?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절이라 그래. 누구 장군 오라고 할 때는 어떤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양쪽이 딱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도장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절을 가지고 누선 장군을 좌장군의 군영으로 들어오라고 불렀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양보기를 순체의 군영으로 오라고 부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자의 절을 가지고 와서 사신이 부르는데 양보기가 안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오니까 증명 좌장군 휘하 지포 누선장군이라. 좌장군의 부하를 시켜가지고 즉각 누선장군을 체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장군이 누선장군의 군대까지 합병해가지고 그 사실을 천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또 공선수를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원하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한무제는 사실 조선과 한이 싸우면 어른하고 어린아이 싸움이면 간단하지만 조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면 둘 다 다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한무제의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고 해결하기를 바란 겁니다. 왜 공선수의 목을 또 뱉겠습니까? 사마천이 지금 거짓말 하겠어요? 특사를 지금 2명을 다 처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좌장군이 이미 두 군대를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즉각 급하게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재상인 노인, 또 재상인 한음, 이계의 재상 참, 장군 왕협, 이게 다 지금 조선 사람들입니다. 서로 모의하여 말하기를 시욕항 누선인데, 원래 처음에는 누선에게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누선 금집이라, 누선이 지금 이미 체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유독 좌장군이 병장, 모든 군대를 합병해가지고 전위급 싸우기를 더욱 급하게 하니까 공불능 여라, 여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전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그런데 왕불긍하니라, 왕은 항복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협, 노인이 개망하니라, 다 도망쳐가지고 한나라에 항복을 해버렸다. 근데 노인, 조선의 재상 노인은 항복하러 도망치다가 길에서 죽었단 말이야. 노인 도사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해가 더 흘러서 원봉 3년 여름에, 아까 2년에 지금 조선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3년 여름에 이계의 상 참의가, 이에
내 사인살 조선왕 우거대왕이라. 이계의 재상 참의가 사람을 시켜서 조선왕 우거를 죽여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그러니까 조선왕 우거를 죽인 것은 한나라의 군대가 조선을 쳐서 죽인 게 아니고 내부에서 죽였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사마천이 그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 군대를 가지고 전쟁으로 안 되니까 정책을 바꾼 겁니다. 간첩을 들여버려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항상 불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사기 황제 본기에도 보면 시우하고 전쟁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현녀라는 여자를 통해서 시우를 죽였다고 그러잖아. 그 여자를 동원하거나 간첩을 동원하거나 이게 이제 농경민족의 야비한 수작이야. 비마민족은 그런 짓을 안 해.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이 고구려 광개토왕이나 이런 왕들이 이런 짓을 안 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싸워봐야 지금 중국 군대가 와가지고 해군이나 육군이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본 일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뭐 이제 어떤 그런 미녀를 통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 왕의 목을 따오게 만든 거야. 그러나 그래도 왕엄성은 미하야. 임금의 목이 지금 떨어졌는데 왕엄성은 함락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거지 대신 성기가 우반이라. 우거의 대신 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직 중국에 대해서 항복을 안 하고 반란을 해서 그 한나라하고 내통한 그런 조선의 세력들을 공격했다 이 말이야. 부공리라고 하는 것은. 응? 간첩 세력들을 공격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좌장군이 사 우거자 장항 상 노인지자 최로 보유김이 나야 주성기라. 그러니까 좌장군이랑 이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움으로 조선을 이긴 게 아니고 우거의 아들 장강 또 재상 노인의 아들 노최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을 달래서 성기를 처형하도록 했다 이 말이야. 이고로수 정조선이라. 이렇게 해서 조선을 평정했다. 여기 지금 멸조선이라고 쓰진 않았어.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쓰지 않았고 조선의 난을 평정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위사군이라. 사군으로 삼았다. 한사군이라고 하는 그 출처가 이 말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조선과 한의 전쟁에서 이 한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나약한 조선의 이 군대를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설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봉 삼위 흑청우하고 아까 그 조선을
평정시키는 데 있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이계상, 참, 한음, 노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획청후로, 획청의 제후로 그 조선에 참을 봉했다 이거야. 네? 한음을 적저의 제후로 봉했다 이거야. 획청은 지명입니다. 땅 이름. 적저도 땅 이름입니다. 또 왕협을 평주의 제후로 봉했다 이거야. 평주는 우리가 역사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북경 그 하북성 요서 지역을 평주라 그랬잖아요. 또 그 우거의 아들 장강을 기땅의 후로 삼았다. 기, 거의 기자. 그리고 그 노인 왕노의 아들 왕최는 말이야. 아버지가 죽었지만 잘못 공로가 있다고 해서 원양후로 삼았다 이거야. 다 제후를 봉해줬습니다. 그러면 조선과 싸워가지고 조선을 평정해서 논공 행상을 함에 있어서 전부 제후로 봉해준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고 또 그들에게 봉해준 땅은 획청이라고 하는 땅은 사기 집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나라 땅으로 돼. 지금 산동성 동쪽입니다. 제나라 땅. 그리고 한음에게 봉해준 적전은 최근에 보면 발해 속에 있다고 그랬어. 한나라 때에는 발해군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발해군이 그때 한나라 때 설치를 했었어. 발해부군에. 왕협은 평주의 제후로 삼았다. 평주는 지금 진왕도시 그쪽 노령현 이쪽이 평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장강은 기땅의 후로 삼았다 그랬는데 기땅은 한나라 때 하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황하 동쪽을 하동, 황하 동쪽을 하북, 황하 남쪽을 하남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하동군이었지만 그때는 하동군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때. 하동에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왕최에게는 온양후로 봉해줬다 그랬는데 온양은 양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하북성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을 쳐가지고 평정해서 그 항복한 사람들에게 봉해준 땅이 산동성, 하북성 이 지역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일에 본래 중국 땅이었다면 중국에 다 거기에 제후가 있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새로 조선 사람들 갖다가 거기 제후로 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하나의 제국으로 발해를 중심으로 산동성 동쪽, 하북성 동쪽 그리고 지금의 연영성 한반도까지를 거느린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리고 한과 조선의 국경선은 북경 남쪽에 요하였단 말이야. 역수가 그때 요하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의 하북성 옆에 발해만 있지 않습니까? 네. 발해만을 중심으로 거기에 하북성, 산동성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해만을 중심으로 산동성, 하북성 그 지역을 한무제가 쳐서 네? 그 지역에 위만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의 서쪽에 한 그 고조선 통일 제국의 한 제후국이지 그 지역을
서가지고 거기다가 한사군을 설치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조선과 한의 전쟁 과정이나 또 전쟁 다음에 그 논공 행상하는데 전부 중국 땅을 가지고 봉해준 거나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조선 땅이었단 말이야. 그 조선 땅을, 조선의 서쪽 땅을, 국경선 가까운 서쪽 땅을 일부 빼앗아 가지고 마치 미국이 멕시코의 땅 LA를 빼앗아 가지고 미국에 소속시킨 것처럼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동북에 하나의 통일 제국이 있는데 조선의 서쪽 땅 일부, 산동성 동쪽, 하북성 동쪽에 이 지역을 빼앗아서 거기다가 한사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낙랑현도 진보님들 다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문이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한반도에 지금 획청이니 평준이 적전이 기니 이런 지명이 역사상에 나타나지 않잖아. 중국 기록에는 다 나타난다. 하북성, 산동성 지역에 이런 지명이 다 나타난다. 또 좌장군, 이제 이렇게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 조선 일부 빼앗았던 땅을 조선 사람들에게 다시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민중을, 반란을 막을 수가 없죠. 좌장군, 지금 순채가 사실은 이 조선을 평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니요? 조선을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세웠다면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니냐 이거야. 네?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멸망시켜서 거기다 한사군을 세웠다면 좌장군 순채야말로 전무후무한 대공을 세운 사람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좌장군 징지란 말은 징자는 이게 죄인을 소환하는 것을 징이라고 그럽니다. 불을 징자요. 말하자면 묶어서 체포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징지. 죄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좌쟁공상진. 네가 공을 다퉈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해서 개교라, 교계라. 개는 작전 계획을 말해. 교자는 어그러졌다 이 말이야. 작전 계획이 어그러졌다 이거야. 지금 좌장군 순채가 어쨌든 뭐 간첩을 들여보냈든 어쨌든 조선을 평정해서 한사군을 설치한 주역인데 그 사람이 그 전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해서 작전을 실패했다고 해서 내린 형벌이 뭐냐? 기시형, 기시. 한나라 때 가장 중형이 세 가지입니다. 참수, 목을 베는 거, 그리고 교수, 목을 매는 거, 교수형, 참수형, 그리고 기시형. 왜 기시란 말은 시장에 갔다가 거기서 시체를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그거는 뭐 목숨이 아까울 뿐이지만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시를 하느냐? 그 민족이 공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 국민이 그놈 죽여야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그냥 형장에서
목배에서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이 너무 원통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저 광화문 내거리에 갖다 걸어놓고 모든 사람이 와서 주먹으로 치고 싶은 놈 치고 칼로 찌르고 싶은 놈 찌르고 그렇게 만드는 게 기시야. 그런 기시형에 처했어. 순체를. 그러면 여기에 숨겨진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행간을 우리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조선을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세운 좌장군 순체를 기시형에 처했느냐 이 말이야. 사마천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막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순체를 기시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누선 장군도 역시 역좌 병지열구 당대 좌장군 천선종 실망다 당주 소기소이니라. 누선 장군도 역시 군대가 열구에 이르러 가지고 열구가 역시 하북성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좌장군이 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천선종이라 천자는 지멋대로 이 말이야. 먼저 공격했다. 종자는 공격했다 이 말이야. 근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지멋대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패망을 많이 입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처형을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속이서인이라. 속은 돈을 가지고 죄를 면해주는 것을 속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잠수형에 처해야 마땅한데 돈을 내고 형을 감해서 서인으로 평민으로 1등병으로 강등시켜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조선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사신으로 왔던 유산이, 그 다음에 왔던 공선수, 해군 제독 양복, 육군 제독 순체 다 문책을 당했다 이거야. 문책을 당할 뿐만 아니라 유산 처형했지, 공선수 처형했지, 순체는 기시형했지, 양복은 서민으로 강등시켰지. 여러분, 이게 조선과 한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열전을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여러분 가슴에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됐는가. 태사공유활, 이건 이제 사마천이가 이 역사 기록을 해놓고 나서 사관이 총평을 하는 겁니다. 우거 부고하야 국이절사라. 우거가 그 자기 나라가 아주 튼튼하다고 하는 그 견고한 것을 믿고 하다가 나라가 제사가 끊겼다. 서파 무공하야. 서파라고 하는 그 친구가 공을 속여가지고 지가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위발병수라. 그게 결국에는 조선이 서파를 공격해서 죽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중국의 군대가 출동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병수라. 군대가
발동하는 시초가 됐다. 머리가 됐다. 이 말이야. 누선장엽하야 누선장군은 그 장수의 마음이 가슴이 좁아가지고 금난이구라 그 유란을 당해서 재앙을 만났다. 여기 구는 재앙을 말하고 이자는 떠날 이자가 아니라 만날 이자입니다. 그 유란을 당해서 재앙을 만났다. 회실 번우 내반견이라. 번우는 이 사람이 월남전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우에서 그 실패를 후회했었는데 조선 전쟁에서는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의문을 받게 됐다 이거야. 순채한테 그런 지금 의혹을 샀었잖아. 저 사람 반란이 있을 거라고. 순채는 쟁노하야 여수개주라. 순채는 공을 다투다가 공손수와 함께 다 처형을 당하게 됐다. 양군구욕이라. 이 중국의 한나라의 해군과 육군 이 양군이 말이야. 두 군대가 후욕이라 모두 조선에 와서 곤욕을 치렀단 말이야. 한 번도 지금 전쟁에서 이긴 일이 없잖아요. 한나라가 실패한 전쟁이지 승리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 전쟁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썼겠습니까? 이 양군이 모두가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조선에 나가서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장솔 마쿠이라 장수들이 제후가 될 수 없었다 이거야. 포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공이 없는데 어떻게 조선을 지금 멸망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공을 못 세웠으니까 죽였단 말이야. 아마 모르긴 하지만 대학에서 역사학과에 4학년을 다녀야 지금 이 사기 조선 열전을 배운 학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사실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가장 가슴에 부담스럽게 생각한 나라는 흉노입니다. 흉노. 만일에 조선하고 전쟁이 심화되어 가지고 여기서 중국의 군대가 상처를 입으면 흉노에게 중원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무제는 가능한 한 그 군대가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이 회담을 하기를 원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이 기록을 본다면 압록강 유역의 그런 조그만한 변방 국가가 아니고 한무제, 한족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영웅 한무제도 가벼이 상대할 수 없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발해군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고구려가 망한 뒤에 그 발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나라 때 하북성 쪽에 하북성과 산동성 그 사이에 설치한 발해군이 있습니다. 발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발해국 말고
발해군을 설치했다 이거야. 발해 이거 말고 뒤에 발해군이 그렇죠. 그 발해만 옆에다가 발해군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해 그러면 발해군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망한 뒤에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이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해 그 기땅이라고 하는 거는 발해군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설치한 발해군을 말하는 거지 대조영이 세운 그 발해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상하 지역의 사동군이기 때문에 위치상 그 노령현 쪽보다 동쪽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동이니 뭐 하남이니 이런 것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황하의 동쪽이니까 어쨌든 지금 그 북경 남쪽의 호타하 그 역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에 다 있는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선 열전을 읽어보면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죠? 한사군을 대동강 유역에 설치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중국에서 내보낸 두 사신과 두 장군을 전부 처형시켰다. 이것은 한무제의 군대가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실제는 실패한 전쟁이었다.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것은 조선을 멸망시키고 아예 조선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한사군 체제로 들어간 게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서쪽 일부 변경 여기를 겨우 그 조선 사람들을 호섭해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것도 아니지. 조선 사람을 다시 갖다가 그 지역에 전부 지도자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한사군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서 한국이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이 두 번, 세 번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응?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역사학 혁명을 통해서 일본에게 땅은 되찾았지만 역사를 아직까지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이 변방의 조그만한 보잘것없는 초라한 민족 국가가 아니라 대륙을 지배한 위대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후손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책임이 어느 정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천하흥망의 필부유책이라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군주주의 사회에서는 군주가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동재단,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가치 있는 재산을 10억, 100억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대통령을 하면 뭐랍니까? 그 결과가 감옥에 가서 추운 겨울에 영어의 신세가 되어 있으면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위대한 역사를 되찾아서 자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이 일이 우리 민족이, 우리 대동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